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 민주는 29살 스타트업 마케터입니다. 새벽 1시 그는 또 침대에 누워있어요. 천장을 바라보는 눈동자. 핸드폰 화면이 얼굴을 파랗게 물들입니다. 스크롤, 스크롤, 스크롤. 부동산 유튜버가 화면에서 말해요. 이렇게만 하면 5년 안에 한강뷰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3달 전에 재테크 책을 샀어요. 아직 17페이지예요. 2달 전에 영어 강의를 결제했어요. 한도율은 3%예요. 한 달 전에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3번 갔어요. 새벽 2시가 됩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아요. 내일부터는 진짜 해야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민주는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준의 뇌가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왜 당신이 야망은 넘치는데 실행은 제로인지, 그리고 딱 3가지 시스템만으로 그 뇌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오늘 배운 걸 실제로 써먹을 수 있도록 매주 심리학 기반의 실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는 퇴근 후 매일 밤 자기계발 영상을 봐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찾아봐요. 부자의 습관을 정리한 노트도 있어요. 형광펜까지 그어가며 읽었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개월 전 그에게는 한 가지 작은 꿈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단 30분만 영어 공부를 하겠다. 첫날 유튜브를 켰어요. 영어 강의 대신 알고리즘이 추천한 쇼츠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휴 시간이 지났어요. 둘째 날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제대로 하자고 했죠. 셋째 날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그렇게 30분짜리 계획은 사흘도 버티지 못했어요. 민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그런데 잠깐, 정말 의지가 약한 걸까요?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835명을 12개월간 추적한 결과가 있어요. 새해 결심을 세운 사람들 중 80%가 2월이 되기도 전에 실패했대요. 80%예요. 10명 중 8명. 이건 민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진짜 이유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민준의 뇌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이유. 뇌는 원래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낯선 곳에 가면 맹수를 만날 수 있었고,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으면 독에 중독될 수 있었죠. 그래서 뇌는 이런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어제 한 대로 오늘도 하는 게 안전해.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면 뇌는 그걸 에너지 낭비이자 위험 신호로 인식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차단합니다. 평소 저녁 9시에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사람이 그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이 급하거나 뭔가 딴 게 생각나죠.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뇌가 당신을 소파 앞으로 되돌리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새벽 운동을 결심한 다음날 아침, 몸이 10배 더 무거운 것도, 다이어트 3일째 날 유독 치킨이 땡기는 것도 전부 같은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가짜 도파민의 함정. 한강뷰 아파트를 상상할 때 당신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기대와 보상의 신호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은 2001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에서 실제로 보상을 받을 때와 보상을 기대하며 상상할 때 뇌의 복책 선조체가 거의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어떤 경우에는 상상이 실제보다 더 강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민준이 부동산 유튜브를 보며 한강뷰 아파트를 상상할 때 그의 뇌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도파민이 펑펑 터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뇌가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면 실제로 행동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미 기분 좋은데 왜 힘들게 움직여? 이게 바로 가짜 도파민의 함정이에요. 민준의 갤러리를 한번 열어봐요. 캡처 사진들이 있어요. 부자들의 아침 루틴, 월 1,000만 원 버는 법, 영어 90일 완성 플랜, 결제 내역도 봐요. 강의 3개, 책 5권, 헬스장 6개월권. 결제하는 순간 뇌는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나 뭔가 했어. 나 성장하고 있어. 이게 바로 가짜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SNS와 유튜브가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쇼츠 한 편에 30초. 도파민 한 번. 다음 영상. 또 도파민.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작은 보상을 받으면서 오늘 뭔가 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이유. 미래의 나는 남이에요. 말로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뇌는 미래의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UCLA 심리학과 할 허시필드 교수팀은 2009년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한 연구에서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뇌가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MRI로 증명했어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을 생각할 때 뇌의 반응 패턴이 낯선 타인을 생각할 때와 거의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열심히 하는 건 저 낯선 사람 문제야. 지금 당장 쇼츠 한 편 보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이게 당신이 저축을 못하는 이유고, 운동을 미루는 이유고, 공부를 내일로 미루는 이유예요. 미래의 나는 너 입장에서 남이니까요. 민주는 그날 밤 형 집에 갔어요. 형 이름은 재호, 37살.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형 집은 달랐어요. 거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호 형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랑 똑같았어. 계획만 엄청 세웠어. 노트가 3권이었다고. 민준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꿨어? 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획을 버렸어. 그냥 오늘 2분만 하기로 했거든. 민주는 이해가 안 됐어요. 2분?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그때 뭔가가 스쳤어요. 자신이 매일 밤 엄청난 계획을 세우면서도 단 하루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 반면 형은 2분이라는 말도 안 되게 작은 목표로 시작했다는 것.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어요. 완벽한 계획은 실행을 막아요.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게리 레섬 교수와 에드윈 로크 교수의 목표 설정 이론. 1968년 사이콜로지컬 리뷰에 발표된 고전 연구가 있어요. 목표가 너무 크면 뇌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피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작고 구체적인 목표는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실제 실행을 유도합니다. 당신이 매번 실패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목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도 물어볼게요. 지금 당신이 미루고 있는 그 일,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원룸. 창문 밖에는 한강이 없었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책을 집었어요. 한 페이지만. 딱 그 생각뿐이었어요. 한 페이지를 읽었어요. 손이 저절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렇게 20분이 지났어요. 작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민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책하지 않고 잠들었어요. 당신에게도 그 기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해냈을 때 오는 조용하고 따뜻한 뿌듯함. 운동화 끈을 묶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노트북을 켜고 첫 문장을 썼을 때,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고 눈을 감았을 때, 그 기분 기억하시나요? 그게 진짜 도파민이에요. 상상으로 얻는 가짜 보상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만들어내는 진짜 보상. UC 버클리 심리학과 연구팀이 2011년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에서 이를 증명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강한 동기부여를 느끼는 순간은 큰 성공을 이뤘을 때가 아니라 아무리 작더라도 매일 진전을 경험할 때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2분을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 성공으로 기록합니다. 내일 또 2분을 시작하면 뇌는 그 패턴을 기억해요. 일주일이 지나면 그 2분은 10분이 되어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30분이 됩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면 그게 당신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3가지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환경 설계. 의지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에요. 아침에는 충만하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고갈됩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카스 선스타인이 2008년 제안한 너지 이론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요. 방해 없이 환경 자체를 바꾸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남성 화장실 소변기 안쪽에 파리 그림 하나를 그려놓았더니 소변이 바닥에 튀는 양이 80% 줄었어요. 표지판도 강요도 없었어요. 환경 하나가 바꾼 거예요. 당신도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화와 운동복을 현관 앞에 꺼내두세요. 책을 읽고 싶다면 침대 옆에 책을 놓고 핸드폰은 거실에 두세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유튜브 앱을 지우고 영어 앱을 첫 화면에 두세요. 저축하고 싶다면 급여일에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선택이 없어지는 순간 행동이 일어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습관은 쉽게,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드는 것. 두 번째, 2분 시작. 1시간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뇌는 거부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신 이렇게 하세요. 운동화 끈만 묶자. 2분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일단 운동화 끈을 묶으면 밖으로 나가게 되고 한 바퀴 돌게 되고 어느 순간 30분이 지나 있어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시작이 전부예요. 책 한 페이지만 읽자. 영어 단어 하나만 외우자. 노트북만 켜자. 첫 문장만 쓰자. 2분짜리 시작만 설계하세요. 완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가 있어요. 이 시스템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경고. 너무 많은 습관을 동시에 시작하면 안 돼요.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연구소의 BJ 포그 박사는 2020년 타이니 헤비츠에서 이것을 습관 누적 오류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습관을 동시에 3개 이상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뇌의 전전두엽이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연구 결과 한 번에 하나의 새로운 습관에 집중한 그룹의 성공률은 68%였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시작한 그룹은 고작 19%만 성공했어요.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두 번째 경고. 2분. 시작을 완벽주의의 도구로 쓰면 안 돼요. 2분만 하고 그냥 멈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2분을 촉매로 써야 해요.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게 된다는 관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 2분 후에 즉시 멈추는 습관이 들면 오히려 행동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생겨요. 세 번째 경고. 조건이 모호하면 작동하지 않아요. 세 번째 시스템. 조건 행동 공식이에요. 여유가 생기면 책을 읽겠다는 절대 안 돼요. 여유가 언제인지 뇌는 판단하지 못해요. 반드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건으로 조건을 설정하세요. 아침 커피를 마시면 경제 뉴스 5분 읽기. 퇴근길 지하철을 타면 영어 팟캐스트 듣기. 저녁 설거지를 하면 책 한 페이지 읽기.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매일 할 일 하나 적기. 조건이 구체적일수록 뇌는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어요. 런던 대학교의 습관 형성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이 자동화되는데 평균 66일이 걸렸어요. 최소 18일에서 최대 254일까지 편차가 컸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 2주가 가장 힘들고 그 이후에는 점점 쉬워진다는 것. 지금 딱 2주만 버텨보세요. 다시 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 민주는 오늘 밤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창문 밖에는 여전히 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자책하지 않아요. 오늘도 책 한 페이지를 읽었거든요. 어제도 읽었어요. 그제도 읽었어요. 벌써 23일째예요.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뭔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한 페이지. 딱 그것만으로 시작했는데 당신의 야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준비도 필요 없어요.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딱 60초만 써주세요. 내일 아침에 할 작은 한 가지를 정하세요. 운동화 끈 묶기, 책 한 페이지, 영어 단어 하나. 뭐든 좋아요. 2분이면 충분한 것으로요. 그리고 조건을 연결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운동화 끈을 묶는다. 그것만이에요. 오늘의 2분이 1년 뒤 당신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그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작을수록 좋아요. 함께 시작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들의 뇌 구조와 돈을 끌어당기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오늘 배운 시스템을 돈과 연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심리학 개론이었습니다.